안녕하세요. 구디사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핵심 문법 첫 번째 이론편이었던 유저 인터페이스 UI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는 선언적 렌더링과 클래스와 스타일 바인딩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언적 렌더링을 설명드릴 때 선언적 렌더링은 Vue.js 데이터 바인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선언적 렌더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 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중 중괄호 문법을 사용한 텍스트 보관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중 중괄호는 데이터를 HTML이 아닌 일반 텍스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출력이 됐을 때 텍스트 형태로 출력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HTML 코드를 출력을 할 때는, 그리고 실제 HTML 코드를 데이터로 받아서 변수로 출력할 때는 VHTML 디렉티브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부분 안에 리턴 키워드 안에 raw html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텍스트 문구 텍스트입니다 라고 타입이 스트링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raw html이라는 데이터를 템플릿 부분에 출력을 하려면 이중 중괄호 텍스트 보관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중 중괄호 안에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하나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끝납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이것을 텍스트 보관법을 활용한 선언적 렌더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어서 raw html 2라고 해주고 여기에 실제 HTML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팸 태그가 이렇게 있고, 자, 이것은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스타일 태그로 컬러는 레드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다운표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오타가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여기서 이중 중괄호를 활용한 텍스트 보관법을 활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터미널을 열고 로컬 환경을 띄워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열고 npm run dev 하면은 이렇게 로컬호스트 서버가 열리죠? 자, 이 부분을 클릭. 자, raw html이라는 변수가 출력이 되었고 raw html2라는 변수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죠. 자, 이중 중괄호는 데이터를 HTML이 아닌 일반 텍스트로 해석하고 출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HTML 코드를 이렇게 삽입을 시켜도 우리가 원했던 이 스타일 컬러가 레드인 이 부분의 텍스트가 빨간색으로 출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HTML 코드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처럼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값처럼 출력을 하려면 VHTML 디렉티브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여기서 h1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 VHTML 다음에 raw HTML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스팸 태그에 작성된 코드가 raw html2라는 변수에 담겨서, 그쵸? 타입은 스트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할당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컬 환경 가셔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컬 환경 와보니까 h1 태그에 방금 우리가 넣었던 raw html2 변수로 담긴 HTML 코드가 담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개발자 도구를 띄워서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만든 이 HTML 코드 안에 우리가 raw html2에 담긴 스팸 태그가 올바르게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HTML 출력을 하려면 VHTML 디렉티브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선언적 렌더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옵션즈 API에서
이 데이터라는 이 메서드 안에 리턴시킨 이 데이터에 담긴 변수들을 템플릿 부분에서 출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중 중괄호 문법을 활용해서 출력을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클래스와 스타일 바인딩 이 두 가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h2라고 해서 자, 클래스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클래스를 추가할 때는 이 객체를 넣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이 앞에 v bind 클래스를 넣어도 되고 축약형으로 어떻게 이렇게 넣어도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축약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편리한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active라는 클래스를 ht2 태그에 추가를 해주려면 이 isActive라는 값이 true일 경우에만 active라는 클래스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isActive라는 변수가 처음에 false로 디폴트 값이 할당되어 있든 혹은 자, true로 할당되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값이 true일 경우에만 이 active라는 속성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자, 보통 false라고 디폴트 값을 많이 주니까 어떤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isActive라는 변수를 바꿔주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ang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메시지 부분 안에 자, change 자, 옵션즈 API에서 이 다양한 다른 부분의 변수나 함수에 접근할 때는 thi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change라는 함수가 동작을 하고 isActive 값이 반대의 개념을 가지는 this isActive 값을 가진다고 선언해주면 처음에 false일 경우에는 한번 클릭을 하면 true로 바뀌고 true인 상태에서 또 클릭을 하면 false로 바뀌겠죠. 자, 그때 이 active가 추가되고 제거되고 추가되고 제거되고 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CSS 문법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자, h2 태그에 자, active일 때 자, 컬러를 뭐 그린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액티브가 추가가 되고 true일 때 액티브가 추가가 되면 이 h2 태그에 있는 컬러가 그린으로 바뀌어야겠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로컬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해 보고자 하니 우리가 h2 태그 안에 어떤 텍스트도 넣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보기가 어려웠네요. 자, 이 부분 잠깐 수정해주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로 가셔서 자, 여기서 클래스 바인딩 테스트입니다 라고 하고 자, 이 부분도 복사하셔서 마찬가지로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로컬 환경 가셔서 버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버튼을 클릭하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바뀌었고 그죠? 그러면 isActive 값이 true, false, true, false 이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나중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이얼로그를 띄우던지 뭐 모달창을 띄우던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를 활용해서 우리 레이아웃을 그려내거나 혹은 VIF나 VShow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포트폴리오 제작할 때 이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타일 바인딩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바인딩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이번엔 여기 아래 h3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스타일 바인딩 테스트입니다 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고 자, 기존의 인라인 스타일 바인딩은 여기다 그냥 스타일 태그를 써서 자, 컬러는 뭐 레드 이런 식으로 썼었죠.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뭐 24픽셀 이런 식으로 인라인 스타일도 가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빈도수가 높아지고 공통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변수 처리를 하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vbind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처럼 사용되지만 이때 컬러는 뭐 아무거나 넣어볼까요? fd 이런 식으로 넣고, 자, 폰트 사이즈는 자동 완성되죠. 이때는 뭐 한 48, 다음에 픽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스타일 바인딩도 가능합니다. 자, 로컬 환경 오시면 색깔이 좀 너무 흐려서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색깔을 888888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인라인 스타일로 바인딩 했던 부분과 Vue.js 스타일 바인딩 문법으로 바인딩 했던 부분의 차이점도 다르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드 코딩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변수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만약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컬러라고 했을 때, 자, 888888, 자, 이런 식으로 변수로 받을 수가 있고, 자, 폰트 사이즈라는 것도 이렇게 48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폰트 사이즈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 폰트 컬러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같은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새로 고침해 보시면 같은 결과값을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Vue.js에서 인라인 스타일 바인딩을 할 때에는 기존처럼 하드 코딩으로도 바인딩이 가능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변수 처리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편하게끔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